60세 이후 재혼하면 안 되는 이유. 65세 한 남성이 재혼식을 올리던 날 그의 자녀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주가 전화 한 통 없었고 결혼 소식에 대한 답장도 없었습니다. 그는 새 신부 앞에서 웃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반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견딜 수 없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해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를 잃고 홀로 남겨졌을 때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반려자가 떠난 자리는 누구도 채울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습니다.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또다시 사랑을 찾아 재혼을 고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서 하는 재혼은 젊은 시절의 결혼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은 왜 60세 이후의 재혼이 신중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재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준비 없이 생각 없이 결정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남성의 이름을 김 씨라고 하겠습니다. 김 씨는 서울의 아파트 한 채와 상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히 일해서 모은 재산이었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준비하던 것이었습니다. 새로 만난 여성은 61살로 역시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로당에서 만났고 서로의 외로움을 위로하며 가까워졌습니다. 김 씨는 자녀들에게 재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큰딸은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사람을 생각하느냐며 울었습니다. 아들은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라고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김 씨는 자녀들이 자신의 행복보다 재산만 걱정한다고 생각했고 섭섭함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자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재혼을 강행했습니다. 재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누군가 기다리고 있고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눌 산대가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생활 습관의 차이였습니다. 김 씨는 30년 넘게 전 아내와 함께 살면서 익숙해진 생활 방식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메뉴, 집안 정리 방식, 텔레비전 시청 패턴까지 모든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아내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아침을 거르는 것이 습관이었고 집안을 정리하는 순서도 달랐고 좋아하는 프로그램도 달랐습니다. 젊었다면 서로 맞춰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60이 넘은 나이에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작은 것들이 쌓여 스트레스가 됐고 사소한 일로 다투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다는 말들이 오갔고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녀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김 씨의 자녀들은 새어머니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통화도 뜸해졌습니다. 김 씨는 자녀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느꼈고 깊은 상실감을 경험했습니다. 새 아내도 자신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들이 멀어진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새 아내의 자녀들도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김 씨를 경계했고 어머니의 재산을 걱정했습니다. 가끔 집을 방문할 때마다 김 씨를 차갑게 대했고 어머니에게 혹시 이상한 서류에 도장 찍지는 않으셨죠? 라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모욕감을 느꼈지만 새 아내 앞에서 그녀의 자녀들을 나쁘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재산 문제였습니다. 결혼할 때는 서로 재산에 욕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새 아내는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자고 했지만 실제로는 김 씨가 대부분을 지출했습니다. 큰 물건을 살 때마다 의견이 달랐고 돈 문제로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새 아내가 자신의 통장을 물어보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 남편과 살 때는 없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혹시 새 아내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한 자신이 너무 비열하게 느껴져 괴로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김 씨는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반신이 마비되어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새 아내는 처음엔 열심히 간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갔습니다. 그녀 역시 나이가 있었고 건강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김 씨의 자녀들은 이 소식을 듣고서야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새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불편했고 누가 아버지를 돌볼 것인지를 두고 미묘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새아내는 자신이 법적인 배우자이니 자신이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녀들은 혈육인 자신들이 돌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김 씨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새로운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그저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고 누군가 곁에 있어주기를 바랬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혼은 단순히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일이었고 수많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전 아내를 그리워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서로를 이해했던 그 편안함, 오랜 세월 함께하며 쌓은 추억들, 자녀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새 아내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자리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새 아내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에게는 함께한 시간이 없었고 쌓인 추억이 없었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었을 뿐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은 재혼 후 새 남편의 폭언과 무시를 시달렸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친절하고 다정했던 사람이 결혼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혼을 원했지만 나이 든 여성이 다시 혼자가 된다는 것이 두려워 참고 살았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재혼한 아내의 빚을 또 안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숨겼던 빚이 결혼 후 드러났고 채권자들이 찾아와 그에게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의 빚을 갚을 의무는 없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는 아내를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노후 계획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재혼이 항상 불행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재혼을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의 이해와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 문제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서로의 생활 습관과 가치관이 맞는지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존중에 기반한 결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60이 넘은 나이에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녀들을 설득하는 것도 재산을 정리하는 것도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처음의 감정은 변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에서 비롯된 결정은 외로움이 사라지면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를 잃고 홀로 남겨졌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재혼이 아니더라도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은 많습니다.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손주들과 교류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생활을 즐기고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또한 자유이기도 합니다. 자신과 마주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것이말로 진정한 자유이고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재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혹은 부모님의 재혼을 걱정하는 자녀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충분한 시간과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